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신모 김혜림 대표 변호사를 모시고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뤘을 때 되게 많이 시청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도 왔었고요. 또 추가로 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이제 또 많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나는 임차인이 이제 여기에 되는 업종인 줄 알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종이 이제 제한되거나 이제 허가가 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어떤 행위를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가 내에서 뭐 같은 업종이 입점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이제 법에 일정한 업종 코드를 가진 업종에 한해서만 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좀 간과하시기가 쉬운데, 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고지가 보통은 될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뭐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 코드에 한해서만 이제 임차인이 그 영업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점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임차인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업종 코드 같은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임대차 계약을 좀 체결하시기 전에 지식산업센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실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인지를 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임대차 계약을 뭐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어떤 문제가 좀 달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착오에 의해서 임대인이나 이제 임차인이나 이거 분명히 되는 업종인 줄 알았더니 이제 막상 이제 시청에 문의를 하거나 이제 인허가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이거 좀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계약금도 전달이 됐을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업무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면 좀 난감해질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계약 내용에 어디까지 포함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임차인이 이제 영업을 하려는 업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뭐 체결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임차인이 이 업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에 명시를 했는데, 임차인이 그 부분을 미리 알아보지 않고 이제 가능하다라고 그냥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업종 제한에 이제 걸린 것들은 사전에 반드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약 문구로 작성을 한다라면 뭐라고 표기하는 게 가장 양쪽의 당사자한테 좀 공평하게 좀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사실 지식산업센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다 미리 업종을 좀 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게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업종 코드까지 좀 검색을 해보셔서 실제로 이제 그 업종 코드까지 좀 기재를 하셔서 어떤 업종으로 활용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인지를 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좀 권리관계가 간명해질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질문 중에 또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자,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업용 부동산들, 특히 이제 상가 이런 부분에 공실률이 지금 많이 높아져서 많이 이제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렌트풀이 같은 것들을 요구해서 이제 뭐 6개월 장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해보는데 막상 렌트풀이 기간에 장사를 하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렌트풀이 이후에 이제 계약이 돼서 이제 임대료를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내가 이제 막상 들어와서 영업을 해보니 도저히 여기서 장사가 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나는 나가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렌트프리 기간이라는 거는 일단 임대차 계약은 체결하시고 다만 이제 월차임을 몇 달간 받지 않으시는 계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 이미 정해진 임대차 계약인 거죠. 예. 그래서 렌트프리 기간이 딱 종료됐다고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임대차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렌트프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차임 상당에게 혜택을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이제 계약 해지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상가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소액을 걸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은 얼마라도 받아서 이 돈을 받아야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원리금도 상환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수익률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임대보증금이 소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갔을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임차료가 몇 개월 정도 밀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보증금을 다 이제 까먹는 어떤 이런 구조가 되는데, 자, 그런 구조가 됐을 때 만약에 막무가내로 이제 임차인을 장사를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난처하시겠죠. 왜냐면은 이게 당연히 임대차계 해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을 나가도록 하는 뭐 명도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강제 집행 절차까지 심하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소송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미리미리 이제 서로 챙겨두시면 나중에 좀 그 무용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임대인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재소전 이제 화해조서를 써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면 조금 이제 권리 회복을 위한 어떤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들이 여기에 잘 응할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사실 시장 현상, 네. 그 시장 그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임차인이 사실 좀 귀한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렇다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강요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 그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이제 그 유리한 조항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철을 시키셔서 그 조서를 만드는 거는 사실 임차인에게도 불리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분쟁이 또 잦아질 수도 있고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렌트프리 기간도 좀 충분히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생겼을 때 이제 이 재소전 화해조서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를 해지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될까요? 항상 이제 그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문구가 애매해서 서로 이제 유리한 대로 주장하시다 보니까 다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 관계를 좀 세부적으로 정해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일방이 또 위반을 했을 때 이제 소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일방이 그 위반한 게 명확할 때는 내가 어차피 소송 가도 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 간의 그런 형태들이 꽤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좀 계약서에 적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재소전 화해조서까지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소전 화해조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률 관련된 전문가들의 어떤 입회하에서 작성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그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해서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출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런 그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소전 화해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임차권 또는 임대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하자와 관련돼 있는 어떤 민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지었다라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이제 하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숨어 있는 이런 하자들이 계약자들이 입주해서 내가 직접 거주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민원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근하는 것이 좀 이렇게 수분양자들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있을까? 또 뭐 몸집이 큰 건설사를 상대로 해갖고 살려고 그러면 전문성도 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싶은데요. 이 하자라는 거는 그 뭐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상가 지어지고 나면 없는 데가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 하자 정도가 좀 중요한가? 아니면 이제 그 사소한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보수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시행사, 그래서 분양을 한 쪽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하자를 보수를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직접 이제 시행사가 하자 보수하는 걸 원치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업체에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돈으로 받으시는 거죠. 네, 돈으로 받으셔서 그걸 이제 직접 이제 하자 보수를 고치는데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하자보수 청구는 아무 때나 또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그 가장 짧은 기간이 이제 2년 정도. 그래서 마감 공사 같은 간단한 공사들은 2년 안에 청구하셔야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수나.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통은 이제 하자보수 청구를 하셔서 한 2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받으시죠. 그럼 웬만한 하자들은 다 고쳐지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남아있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자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가지고 판결로 받아서 이제 관리단이나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계속 보수를 해나가는 형태로 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그 건물들이 준공이 되거나 이제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럼 하자 이행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자 보수가 이제 그 필요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뭐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행할 자력이 시행사에서 안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자와 관련돼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과 있으니까 공장에서 과도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주변에서 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왕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 이제 건물에서 이제 기업을 이제 운영하는 어떤 입장인데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소음이 제대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로 과도하게 소음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를 하자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 지나친 소음이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온 탓이라고 본다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하자, 그러니까 소음 발생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안 돼서 하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가, 이거는 전문 감정이 나가셔서 감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거나 다툼으로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판단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물상의 시공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입점하신 분, 그래서 수분양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돈을 이제 그 소음 발생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지급을 하시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건물은 제대로 지어졌는데 사용 과정에서 뭔가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게끔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분양자 그 책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음이 그냥 단순히 발생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그 예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소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수인한도라고 해서 일정한 그 데시벨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시켜야만 또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자들이 발생하면 사실 이제 그 이용하는 임차인이나 아니면 임대인이나 사실 좀 난처한 국면에 많이 처해지잖아요. 또 그것이 이제 하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도 다른 뭐 아파트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참 지난한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입주자들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뭐를 가장 중시해야 될까요? 하자에 대해서는 뭐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짧은 거는 2년 안에 또 청구를 하셔야만 보수를 받으시거나 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뭐 청구를 하시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청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입증 자료를 남겨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하자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처음에 제대로 안 보시고 나중에 이제 하자가 더 커져가지고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좀 꼼꼼하게 보시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청구를 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지 이거를 막 묵혀두셨다가 하자가 커진 다음에 청구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이 뭐 정확하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하자라는 거는 지금 뭐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내부에 영업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료를 남겨두신 후에 청구를 하시고 빨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치고 나중에 견적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몇 가지 질문을 안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갈 길은 멀고 질문은 첩첩히 쌓여 있는데 오늘은 요만해 하루 3개, 4개 질문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